그날 두 아이가 동시에 왔어요. 하나는 이름이 있었고 하나는 목걸이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그릇의 국밥에서 시작됩니다. 2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끓여온 국밥. 그 국밥이 기다린 것은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동이 트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방 도시 원주의 한국도 위를 구급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운전 중인 의사 한지우는 이미 36시간째 깨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당직, 구급차 이송, 그리고 또다시 응급 호출. 커피를 5잔이나 마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뒷좌석에는 동료 구급대원 이성민이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골절상을 입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내가 운전 바꿀까? 아니야. 거의 다 왔어. 10분만 더 가면 돼.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눈을 뜨고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극커브 구간. 반대편에서 화물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위험해. 지우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급하게 꺾었습니다. 타이어가 노면을 긁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체가 전봇대를 향해 미끄러져 갔습니다. 둔탁한 충돌음이 울렸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며 하얀 가루가 날렸습니다. 지우의 귀에서는 날카로운 이명이 울렸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성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환자는? 다행히 고정이 잘 돼 있어서 괜찮아. 근데 차가, 구급차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보닛이 찌그러지고 앞바퀴가 휘어져 있었습니다. 시동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본부에 연락해. 백업 구급차 요청하고. 지우가 말했습니다. 성민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여기 239 구급대. 국도 425km 지점에서 사고 발생. 백업 요청합니다. 무전기에서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39 구급대 수신 확인. 백업 차량 출동. 도착 예정 시간 30분. 30분. 환자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지우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산간 지역이라 인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낡은 간판 하나. 한결식당. 새벽 5시 영업. 저기 식당이 있네. 가서 물이라도 좀 얻어오자.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환자분도 목마르실 것 같은데.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환자를 안전하게 담요로 덮고 차 문을 잠갔습니다. 저희 금방 올게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와 성민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된장 끓는 냄새. 그 순간 지우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냄새,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았습니다. 식당 안에는 이미 손님 몇 명이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하러 가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나이 지긋한 여자 한 분이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한결식당의 주인 김순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구급대원인데요. 밖에서 사고가 나서 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물이요? 앉으세요. 따뜻한 차 드릴게요. 순자는 두 사람을 빈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업 차량이 30분 후에 온다고 해서요. 성민이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보리차 2잔을 가져왔습니다. 환자분은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서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손님이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그릇을 치우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밥을 제때 못 드시잖아요. 국밥 드세요. 서비스예요. 순자는 두 그릇의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아, 정말 괜찮습니다. 됐어요. 어차피 손님 거 끓인 거 조금 더 담은 거예요. 차 기다리는 동안 드세요. 순자의 말투에는 거절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감사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지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뜨겁고 구수했습니다. 된장의 깊은 맛이 혀끝에서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맛, 어디선가 먹어본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까마득한 기억 속 어딘가에서 지우는 대답 대신 계속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뜰수록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성민도 조용히 국밥을 먹었습니다. 지우는 벽의 사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안쪽 주방 문 옆에 걸린 액자.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983년 6월 21일 한결이 첫돌. 지우는 그 아기의 얼굴을 보며 멈칫했습니다. 이마의 모양, 눈의 간격. 왠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성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식당에 있습니다. 국도 425km 지점 한결식당이요. 네, 알겠습니다. 성민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백업 차량 10분 후 도착한대. 나가서 기다리자. 응.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 얼마예요? 아니에요. 그냥 드세요. 안 됩니다. 꼭 계산하겠습니다. 지우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럼 10,000원만 주세요. 두 그릇에. 순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10,000원을 건네며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장님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아니,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났습니다. 지우는 인사하고 성민과 함께 식당을 나갔습니다. 백업 구급차가 도착했고 환자를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머릿속에서는 그 국밥 맛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아기 사진. 한결.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그날 이후 계속 그 식당 생각이 났습니다. 국밥 맛도, 사장님의 따뜻한 눈빛도. 퇴근길에 지우는 차를 몰고 다시 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6시. 식당에는 손님이 몇 명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난번에 구급대원. 아, 기억해요. 어서 앉으세요. 지우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네, 잠깐만요. 순자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다시 벽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결이 첫돌. 잠시 후 국밥이 나왔습니다. 역시 그 맛이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사진 속 아기가 누구예요?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르겠어요. 22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지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오래 품고 있던 이야기를 꺼내는 듯 했습니다. 2003년이었어요. 그해 7월에 큰 홍수가 있었죠.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결이가 3살이었어요. 대피소로 가다가 사람들한테 떠밀려서 정신 차려보니 품에 없더라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흘 동안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어요. 경찰서, 병원, 대피소. 하지만 아무도 우리 한결이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신고는 하셨어요? 당연히 했지요. 실종 아동 신고도 하고 전단지도 뿌렸어요. 하지만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2003년 7월. 홍수. 3살. 그것은 자신이 보호소에 들어간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혹시 생일이 언제였나요? 지우의 질문에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6월 21일이에요. 왜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일도 6월 21일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추정 생년월일이었지만 아니에요. 그냥 지우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 다른 손님이 계산을 요청했습니다. 잠깐만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는 국밥을 다 먹고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또 오세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그 한결이일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병원 지하 기록 보관소로 내려갔습니다. 20년도 더 된 기록들이 보관된 곳. 먼지 쌓인 선반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2003년 섹션을 찾았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파일을 찾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서류. 표지에는 신원 미상 남자아이 2003-0715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 발견일 2003년 7월 15일. 발견 장소 원주시립병원 인근 대피소. 추정 나이 3세. 신원 확인 불가. 보호자 없음. 특이사항 발견 당시 목에 은목걸이 착용. 목걸이에 한결 각인 및 2003년 6월 21일 날짜 표기.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담당 의사 소견서. 아동은 심한 정신적 쇼크 상태. 말을 하지 못함. 신체 검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 목걸이 외 소지품 없음. 그 아래 작은 메모. 보호자 수소문 결과 없음. 경찰 신고 완료. 보호시설 이송 예정. 지우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목걸이. 자신이 평생 목에 걸고 다닌 그 목걸이. 한결이라는 각인. 지우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목걸이를 들고 불빛 아래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음판에 희미하게 각인된 글씨. 한결. 그리고 뒷면. 2003년 6월 21일. 지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아이일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병원에 근무했던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지우는 2003년 홍수 당시 신문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 아카이브에서 당시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원주 홍수 실종 아동. 여러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그중 하나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홍수 피해 병원, 아동 신원 확인 난항, 시스템 마비로 혼선.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지우의 눈이
한 문장에 멈췄습니다. 원주시립병원은 당시 정전과 통신 두절로 인해 환자 기록 시스템이 마비되었으며 일부 신원 미상 아동의 경우 기록이 소실되거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우는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찾았습니다. 또 다른 기사. 원주 홍수 실종 아동 3명, 여전히 행방묘연. 기사에는 실종 아동의 명단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한결, 남자아이 3세 2003년 7월 13일 대피소 이동 중 실종. 지우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거의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지우는 2003년 당시 원주시립병원에서 근무했던 직원 명단을 찾았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퇴직했거나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춘자, 당시 간호조무사, 현재 근처 요양원 근무 중. 지우는 즉시 그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화요양원 1층 휴게실에서 박춘자를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한지후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2003년 홍수 당시 일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박춘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왜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밖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박춘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요양원 뒤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신데요? 박춘자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요. 2003년 7월 15일 발견된 신원 미상남아. 박춘자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왜요? 제가 이 아이입니다. 박춘자는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춘자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떨려 라이터를 제대로 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홍수로 병원이 마비 상태였죠. 정전도 됐고 통신도 끊겼어요. 박춘자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그날 저녁 2명의 아이가 거의 동시에 병원에 왔어요. 2명요? 네. 한 아이는 김태준이라는 아이였어요. 부잣집 아이였죠. 부모와 함께 왔는데 물에 빠져서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박춘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는 혼자였어요. 대피소에서 발견됐다고 했어요. 목에 목걸이만 하나 걸고 있었죠. 쇼크 상태였지만 의식은 있었어요. 지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3살 정도였어요. 그래서요? 김태준은 살리지 못했어요. 박춘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폐에 물이 너무 많이 차 있었고 당시 병원 시스템이 마비돼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새벽 4시쯤 숨을 거뒀어요.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다른 아이는요? 목걸이를 하고 있던 아이는요? 그 아이는 괜찮았어요. 단지 정신적 쇼크 때문에 말을 못했을 뿐이에요. 박춘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원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무슨 일로요? 김태준의 부모가 거액의 기부금을 제안했다고 했어요. 박춘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아들이 죽은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회사 주가에 영향을 준다나. 뭐 그런 이유였대요. 그래서요? 원장님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5억 원이었어요. 박춘자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습니다. 김태준의 시신은 조용히 화장했어요.
사망 진단서도 발급하지 않았고요. 공식 기록에는 아예 입원한 적이 없는 것처럼 처리했어요. 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목걸이를 한 아이는요? 그 아이의 기록도 지워버렸어요. 박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요. 같은 날, 같은 나이의 두 아이.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는데 만약 누군가 의심하면 그래서 아예 존재 자체를 지웠다는 겁니까? 네. 목걸이도 증거품 보관함에서 빼냈어요. 그리고 아이를 보호소로 보낼 때 신원 미상으로 처리했고요. 박춘자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원장님이 저를 위협했거든요. 말하면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 공범으로 고발당할 거라고. 목걸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제가 몰래 아이 옷 속에 다시 넣어줬어요. 박춘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남겨줘야 할 것 같았어요. 나중에라도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22년 동안 이 짐을 지고 살았어요. 박춘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을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매일 밤 꿈을 꿨어요. 그 아이가 어디선가 엄마를 찾고 있는 꿈을. 지우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였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요. 원장님이 죽고 나서도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오래 지났고 증거도 없었고 누가 믿어주겠어요? 박춘자는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당사자가 찾아왔으니까요. 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공식적으로요? 박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목걸이에 한결이라고 각인되어 있었는데 그 아이를 찾는 사람은 없었나요? 있었어요. 박춘자가 대답했습니다. 중년 여자분이었어요. 사흘 동안 계속 병원에 오셨어요. 한결이라는 아이를 찾는다고 목걸이 이야기도 하셨고요. 지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 아이는 없다고. 이미 기록을 지운 뒤였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찾아오셨어요. 일주일 한 달. 나중에는 1년에 한 번씩 오셨어요. 혹시라도 소식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박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여전히 찾고 계시더라고요. 지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2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찾았던 사람. 그게 김순자 사장님이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너무 늦었지만. 지우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자신은 한결이었습니다. 김순자 사장님의 아들. 22년 전 홍수로 잃어버린 그 아이. 이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DNA 검사. 지우는 병원으로 돌아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자신과 김순자의 DNA를 비교하는 검사. 하지만 김순자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지우는 다시 한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가 들어서자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사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순자는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지우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지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2003년 7월에 보호소에서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순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살이었고 목에 이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한결이라고 각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 2003년 6월 21일이라고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한결이 목걸이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첫돌 때 만들어준 거예요. 평생 간직하라고. 사장님,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결일지도 모릅니다. 순자는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2003년 당시 병원에서 근무했던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그날 한결이라는 아이를 찾는 분이 계속 오셨다고. 순자는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게 저예요. 저 매일 갔어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혹시라도 소식이 있을까봐.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우는 동의서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어요. 사장님과 저희. 순자는 동의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떡해요? 순자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적어도 알 수는 있잖아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검사해요. 일주일 후 지우는 병원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문고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실 직원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지우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검사자 김순자, 대조자 한지우, 검사 결과 친자 일치율 99.98%, 결론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확인됨.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2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혼자였는지,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22년 동안 자신을 찾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식당 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지우는 종이를 주워들고 밖으로 뛰었습니다. 차를 몰아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15분 걸리는 길을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식당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순자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에 돌아보았습니다. 지우는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99.98% 친자 관계가 확인됐어요. 순자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종이를 다 읽은 순자는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한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내 아들 맞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한결아, 어머니. 지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해요. 22년이나. 아니야. 순자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것만으로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우는 순자를 안았습니다. 순자도 지우를 꽉 껴안았습니다. 22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가마솥에서는 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노래 같았습니다. 기다림의 노래, 인연의 노래. 며칠 후 지우는 박춘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병원윤리위원회에 정식 제소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에도 고발했습니다. 20년 전 사건이었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박춘자의 증언, 당시 기부금 입금 기록, 그리고 DNA 검사 결과, 병원 측은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원장은 이미 사망했지만 병원의 책임은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병원은 김태준 부모로부터 5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대가로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2003년 발생한 신원 은폐 및 기록 조작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시 병원 운영진의 비윤리적 판단과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한 일입니다. 피해자분들께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신원 확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김태준의 부모는 이미 1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재단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재단 측도 당시 사실을 몰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춘자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춘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작은 안도가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이 짐을 지고 살았어요. 매일 밤 꿈을 꿨어요. 그 아이가 어디선가 엄마를 찾고 있는 꿈을. 용서는 못해도 이해는 합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누구나 약할 때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선생님이 결국 진실을 말해주셨다는 거예요. 박춘자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배상금의 대부분을 실종 아동 찾기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가족들이 저처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결은 정식으로 개명 신청을 했습니다. 한지후에서 이한결로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호적에 정식으로 김순자의 아들로 등록되었습니다. 한결 식당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한결 식당.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끓입니다. 한결은 의사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식당을 도왔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팔을 썰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순자는 홀 앞에 앉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결이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결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한결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보호소에서 자랐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다른 아이들이 가족을 만날 때 저는 항상 혼자였으니까요.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못 지켜서.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한결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입양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저를 공부시켜 주셨고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궁금했어요. 제 부모님이 누구실까? 왜 저를 버리셨을까? 밤마다 생각했어요. 한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다는 걸.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찾고 계셨다는 걸.
순자는 한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널 잃어버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식당 문을 열었어. 내가 혹시 돌아올까봐. 알아요. 그래서 더 고마워요. 어머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국밥 끓이는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어. 그냥 정성이야. 정성이요? 응. 국을 끓일 때 늘 생각했어. 오늘 이 국밥을 우리 한결이가 먹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 끓였지. 한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2년 동안 계속요? 그럼 매일매일. 한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는 꼭 직접 썰어야 해. 손맛이 들어가거든. 손맛이요? 응. 기계로 썰면 맛이 없어. 사람 손으로 정성스럽게 썰어야 제맛이 나.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배울게요. 그래. 천천히 배우면 돼. 그날 오후 한결은 어머니에게 파 써는 법을 배웠습니다. 칼을 잡는 법, 파를 자르는 각도, 두께를 맞추는 법. 하나하나 천천히 배웠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동료 구급대원 성민도 있었습니다. 지후야. 아니, 한결이라고 불러야 하나? 성민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편한 대로 불러. 다 내 이름이니까. 국밥 한 그릇. 응, 잠깐만. 한결은 주방으로 들어가 직접 국밥을 끓였습니다. 순자는 옆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다 할 수 있겠네. 아직 멀었어요. 어머니 맛은 못 따라가요. 시간이 지나면 내 맛이 나올 거야. 그게 더 중요해. 한결이 끓인 국밥을 성민에게 내왔습니다. 오, 지우가 직접 끓인 거야? 응. 어때? 성민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는데? 너 의사 그만두고 여기서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하, 둘 다 할 거야. 한결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한결과 순자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피곤하지 않아? 순자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그동안 혼자 하신 거 생각하면 이제는 둘이니까 괜찮아. 설거지를 마치고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한결아, 네 어머니. 행복하니? 한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에요. 나도 그래. 이제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돼. 왜요? 아들 얼굴 볼 수 있으니까. 한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이제 매일 어머니 보러 올게요. 그래. 의사 일하면서 힘들겠지만 시간 날 때 오면 돼. 네. 꼭 올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식당을 정리하며 한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2번 있었어. 한 번은 내가 태어났을 때, 또 한 번은 내가 돌아왔을 때, 그 사이 22년 동안은요? 기다림이었지.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어.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하니까.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인생은 국밥 같네요. 왜? 한 번은 넘치게 끓고 한 번은 바닥을 태워야 맛이 나니까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렇지. 쉽게 끓인 국밥은 맛이 없어. 오래오래 정성 들여 끓여야 진짜 맛이 나. 한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 곁을 지킬게요.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고맙다 아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한결식당 간판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22회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맞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간. 가마솥은 오늘도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은숟가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한결식당은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는 함께였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기다림이 식지 않았을 뿐입니다. 22년 동안 끓인 국밥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연 식당 문처럼, 인연은 식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끓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따뜻한 인연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 서비스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친구는 유튜브 수익금의 5%를 매월 독거노인 단체에 후원하고 인증합니다. 댓글로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